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오늘 이 시간 사회정의와 윤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롤스, 노직, 왈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배적 정의는 쉽지 않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생활과 윤리에서 변별도를 기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롤스, 노직, 왈체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그 앞에 우리가 또 다뤄야 될 내용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벤담의 입장이라든지 마르커스의 입장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생략하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롤스, 노직을 중심으로 해서 왈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롤스입니다. 롤스는 절차적 정의에 서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럼 절차적 정의는 뭐죠?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즉, 결과에 있어서 차등이 있거나 혹은 평등하지 않다 하더라도 절차만 공정하면 정의롭다라는 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자, 이런 입장은 나중에 살펴볼 노직에서도 동일한 입장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롤스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정의의 원칙이죠. 정의의 원칙. 자,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이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전에 이루어지는 가상의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의 사항. 무지의 베일로 쓴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의의 원칙인데, 무지의 베일로 가려진 이 사항을 뭐라고 하냐면 원초적 사항이라고 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구성원은 공정한 합의의 결과에 정의의 원칙, 공정한 합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죠? 원초적 입장의 조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정의의 원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초적 입장의 조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원초적 입장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참여한 각 사람은요, 우선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뭐죠? 상호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위를 합니다. 자, 무지의 배의를 썼다고 했습니다. 무지의 배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가려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가려버린다는 것, 그런 것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인간은 나의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혹은 나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지위, 그리고 사회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 그리고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타인들, 누가 어떠한 존재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합리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제학이나 혹은 심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누가? 롤스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롤스가 판단했을 때 최소 극대화의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의 위치가 항상 좋고 나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최악의 상황일 때
최악의 상황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이 얻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관점이 바로 최소 극대화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 최소 극대화의 전략으로 나온 것이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1원칙, 제2원칙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1원칙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예, 자유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히 자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나뉘는데,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정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것은 결국 이 지위라는 겁니다. 지위. 근데 이 지위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시켜서 모든 이에게 일단 개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앞서 제1원칙이 자유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기회균등의 원칙을 우리는 이른바 평등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건대, 최소 수혜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최소 수혜자에게 뭐 해야 된다? 예,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 누구의? 롤스의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부모님의, 조상님들의 은덕을 받아서 현재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태어난 겁니다. 부모님께서 부유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출발 선상이 서로 틀리죠. 내가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최소 극대화의 전략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A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B를 위한 전략으로 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 차등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정의의 원칙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제1원칙은 제2원칙에 항상 우선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때 앞선 두 가치, 평등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선지에서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죠. 차등을 위해서 기회균등이라는 평등, 그리고 기회균등이라는 평등을 위해서 자유라는 이 가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직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적 분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물을 합법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 소유 권리는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획득, 정당한 이전, 그리고 부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취득과 이전을 교정하는 이 교정 원칙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분배만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노직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재화의 분배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닙니다. 즉 그러한 것은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에 위임하지 않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한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정책들 반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성원들이 정당한 획득과 정당한 이전을 하는 이런 사항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 혹은 거기에서 부정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부정을 감시하는 데서 필요한 어떤 재분배 혹은 과세는 인정을 한다는 점,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되는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이런 정책들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이 가능은 합니다. 어떤 형태로? 최소국가의 형태로. 최소국가의 형태로 안전을 보장하고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부정을 감시하는 등의 어떤 교정을 위한 재분배라든지 과세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는 재화나 거래자의 안전보장 혹은 부정한 계약에 대한 감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게 된다면 롤스와 노직의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롤스에 반해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왈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왈츠는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원성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가치가 분배되어야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 왈츠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의는 복합평등의 어떤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영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재화와 가치가 다른 영역의 그것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A 영역은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B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B라는 영역은 정치적 영역입니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우선시 여기는 것이 부죠.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 우선시하는 건 뭐죠? 권력입니다. 권력. A와 B는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A의 영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B의 새로운 전혀 다른 정치적 영역에서 당연히 기득권을 가진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죠. 가수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 영역에서는 탑이에요, 탑. 하지만 배우자, 다시 말해서 연기자죠, 연기자.
연기를 하는 이 영역에서도 과연 탑인가? 각기 다른 영역이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는 거랑 연기를 잘하는 거는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은 가수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드라마에, 영화에 뭐가 되죠? 예, 주연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데뷔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기자의 세계는 연기자가 주연이 되거나 조연이 되거나 뭐 캐스팅을 되기 위한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가 되죠? 싸그리 뭉그러지는 거죠.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왈츠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의 기준은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역에 따라서 다른 정의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왈처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롤스와 노직만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롤스하고 노직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1차적으로 얘기한 게 뭐였죠? 그렇죠. 절차적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자유를 최고로 우선시했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과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이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의 역할 역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요 네 가지는 이제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이 되겠고요. 이제 차이점 보면서 조금 더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더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의 절차적 정의에서는 가상 상황에서 정의의 제1, 2 원칙이 도출이 되었죠.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합의된 정의 원칙에 따른 분배가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천적 우연적 요인은 자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뭐 하고 있죠? 예, 공유 자산으로 간주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재분배 실행의 주체로 국가, 복지국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라고 해서 일단 소유 권리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취득, 그리고 이전, 그리고 교정의 원칙 세 가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취득과 이전,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나 모를 정의롭지 못한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자신은 기본적인 분배의 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당한 취득,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취득을 하는 건데 타인들도 소유할 양질의 여유분을 남기는 겁니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유가 양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 권리론을 주장하지만 최초의 어떤 취득에 있어서는 자유의 제한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선지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앞서 살펴봤던 롤스에서는 선천적 우연적 요인을 공유자산으로 본 반면에 노직은 선천적 우연적 요인의 결과를 뭐로 하고 있죠? 예, 사유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유화. 그러면서 최소 국가를 옹호했다. 그래서 재분배의 실행 주체는 개인 혹은 최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롤스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노직의 정의론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춰야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이상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살펴본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벌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해야 된다. 공동의 자산으로. 앞서 살펴봤던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선천적이고 우연적인 요인의 결과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롤스였죠.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자연적 능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소유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노직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삶은 뛰어난 능력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되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잃게 되는 총액불변의 게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을 사상가, 갑, 롤스, 로직인데 이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뭔지 보겠습니다. 자, 롤스의 입장에서 천부적 재능에 비례하여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게 과연 롤스의 입장일까요?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난 거에 비례해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결정돼야 된다. 예, 롤스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상관성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롤스는 천부적 재능으로 얻은 이익은 공정한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선천적으로 제가 어떤 재능을 얻어가지고 그 재능으로 얻은 이익을 공정한 사회에서, 다시 말해서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이게 정당화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볼게요. 노직입니다. 자연적 능력을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여가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어떤 입장인 거죠? 예, 공유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건데 노직이 공유자산으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4번 자연적 능력으로 얻은 이익을 정형적 원리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정형적 원리는 노직이 롤스를 비판하면서 사용했던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을 이끌어내는 프레임이 있죠. 가상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이 도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프레임 이 자체가 뭐라고 본다? 예, 정형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직의 관점에서 보겠다고 하면은 정형적 원리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갑을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임의적이라는 사실은 정의롭지 않다. 천부적 재능, 즉 선천적인 재능의 분포가 임의적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사실이 정의롭지 않다? 롤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얘기예요. 노직 또한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임의적이라는 이 사실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관성이 없는 내용이라서 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꼭 나올 겁니다. 꼭 나올 거예요. 롤스와 노직 혹은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는 꼭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배적 정의의 내용들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